예,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조금 약해한 시장이라 저희가 11시쯤에서 이제 오후장에 어떤 전환을 기대하는데 오늘은 뭐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들로 가면서 연휴 전에 좀 속도 조절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또 헷갈리게 만든다 시장은요 항상. 예, 지수는 코스피가 2620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818까지 올라오면서 두 시장 모두 그동안 이제 오를 때도 보면 특별히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처지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두 시장 모두 강하게 역시 뭐 2차 전지주가 움직이니까 네, 지수가 갑니다. 투자주체별 움직임 확인하도록 할게요. 예, 기관과 외국인이 특별히 오늘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 쪽에 코스피에 나서주는 흐름들이고요. 코스닥은 어떤지도 보이세요? 네. 코스닥도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은 조금 매도네요. 기관들이 오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는 게 뭐 이 코스닥 쪽의 기관들 매수는 뭐 안 봐도 밑에 이제 2차 전지 쪽 많이 좀 사들이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커버가 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 어떤 걸 좀 사고 있는지를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인데요. 역시나 뭐 에코프로가 있군요. 네,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들 쭉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 현대차는 뭐 자동차는 굉장히 잘 갑니다. 2차 전지까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들의 흐름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저 PBR 얘기하면서 우선주도 그 가운데 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1순위로 많이 사고요. 네,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네. 2차 전지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오늘 사는 것들 보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종목 탑10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터닝포인트 11 앞 코너를 온인주 앵커가 휴가를 가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10 종목, 오늘 가장 핫한 종목들 그 가운데 또 투자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뽑은 탑10 종목 보겠습니다. 벌써 빨간 게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오르고요. 네네. HMM 이제 매각이 무산되면서 그 얘기 HMM 페노션은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요. 자동차 카카오뱅크도 오늘 보니까 아까 10% 넘게 급등하면서 SK스퀘어도 흐름들 좋죠. 자, 이 가운데서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실적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고 했는데 좋을 리 없었다, 안 좋았죠. 근데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치솟아 갑니다. 뭐 때문인가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설명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먼저 오른 이유는 간밤에 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루시드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1차적인 영향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또 오르는 것은 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액면 분할 추진 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무상증자 착시 효과.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실적부터 보면 지난해 매출은
10.2조 원, 영업이익은 2,952억 원. 연간으로 보면 52% 줄었고요, 이익이. 4분기 보면 영업이익 적자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치, 적자죠. 근데 간밤에 테슬라나 전기차 주가 좀 올랐고, 예, 5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 지금 액면 금액이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한다. 액면 분할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상증자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한참 이제 무상증자 이게 테마가 불게 되면서 무상증자만 하면은 이게 막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로프의 계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상증자 그런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주가 급등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액면 분할이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주가에 반응을 하는지에서 저는 의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반응할 때는 됐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뭐 워낙 빠졌고 엄청난 가격 조정, 상당한 기간 조정에서 사실은 반등이 와야 될 타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트리거가 딱 나오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말은 되죠. 근데 과연 이 액면 분할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그 관점에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굳이 오늘 주가 오르는데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아닙니다. 제 시각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뭐 오늘 60만 원 회복했는데 50만 원 하던 게 5대1로 나오면 1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그 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일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편해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사실 액면 분할했었고 액면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의 본질의 내용이 변화가 없죠. 원론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악재는 아니고 약간 호재성이 있죠. 네. 요것만 가지고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끌어올리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부터 좀 드리면 실적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다 순서로 다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LNF, 포스코 퓨처엠, 어제 장 끝나고 에코프로비엠 적자가 났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저께 4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상했었던 마이너스 400억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11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리어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요. 지금 적자의 원인이 재고평가선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광물 가격 하락, 이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핵심 광물 가격의 하락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재고평가선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90위안을 꾸준히 현재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심 광물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번 4분기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고평가를 모두 다 반영시켜버리게 되고 새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최소한 다음 분기죠.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자폭을 많이 줄이게 될 거고 아니면 운이 더 좋으면은 이게 적자가 한 개 분기 만에 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까지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양극재 기업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평가선을 양극재 기업들이 재고평가선을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을 포함한 핵심 광물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만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지나간 겁니다. 실적은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젯밤에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기업들이 저가 매수 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더래요. 근데 결국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거든요. 방향성은 맞다라는 건데 결국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고 방향성이 맞다라면은 결국 지금 낮아진 가격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희망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희망적으로 보아야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2차 전지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죠. 사실 전문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자리이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네네.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가지고 그죠? 오늘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네네. BM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좀 모아 또 접근할 때가 된 것인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강하게 반등 올 때를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될지. 요거는 보유자 관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입장이 항상 명확합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팔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튀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여기서 그쵸. 팔면 안 된다. 네. 내가 파니까 받아. 이 얘기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쵸. 본다면 그동안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부정론자로서 계속 말씀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입장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한번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리고 테슬라도 주가를 보니까 조금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갔더라고요. 여기서 한 주, 두 주 정도 바닥 확인만 더 되게 된다라면은 이 사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2차 전지 얘기만 꺼내면 그 얘기를 왜 또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셨던 본부장께서 이제는 조금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동안 2차 전지가 못 갈 때 나홀로 거의 갔던 게 엔캠 같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타 주식 오르니까 엔캠은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주가 조정 봤거든요. 근데 여기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이어서 이제 전고체 갔었고, 그런 쪽보다는 원래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보는 게 맞나요? 좋게 얘기하면 이게 순환매인 거죠. 그렇죠. 순환매. 엔캠이 좋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이제 올랐죠,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수급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다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순환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엔캠이 그동안 대안이 됐던 것들인데, 만약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많이 오른 엔캠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위치적으로 낮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악재들이 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악재들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영내깅,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셀 3사 증설 이거거든요. 근데 승절 같은 게 조금 먼 얘기고, 지금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영내깅 같은 경우는 이슈가 점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만 기다리면 되냐면은 선반영. 정말 마법의 단어거든요. 선반영. 요것만 기다리시면은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장 탑10 종목 이견이 없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였고요. 종목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탑10 가운데서 우리가 2차 전지 봤고요. 다음에 또 상위 올라와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죠. 반도체 관련주 여기는 없죠.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사실은 최근에 좀 주춤했었습니다. 주춤했었던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모은다고 하고,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샀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저는 지금의 말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도 가고 저는 코스닥도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월 1일 이후에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바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대량 현물, 선물 매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도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자동차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부분도 부각이 되긴 했지만 결국 저 PBR 이슈가 너무나 컸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 PBR 같은 경우는 결국 테마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본질적 가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현대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무조건 가야 시장에 갈 수 있다는 보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어쨌든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은 인덱스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사주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뭐 2022년도 10월 달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보고서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면 그거? 아, 예. 그거 네. 겨울 2020 겨울이 지나간다 그랬나요? 네. 하여튼 그걸 냈었잖아요. 그때 이미 분위기 바뀌었어요. 반도체 분위기 바뀐 상황들이기 때문에 겨울 보고서 지나고 나서 네네네. 비율을 바꿨죠. 예. 그렇죠. 바꾼 보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안 좋다 얘기 드릴 건 없는 것 네. 같아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갈 것인가 그게 네.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반도체는 좋다. 그리고 네, 좋다. 가야지만 된다 시장이. 그렇죠? 네네. 사실은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는 아직까지 반도체죠. 꺾이지 네, 않았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둘 중에 뭐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네네. 물어보면 개인 판단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건 예.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MS 같은 기업이 없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결국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이제 모바일 인프라가 되는 ARM이라는 기업이 먼저 갔었고 그 위에 이 모바일 기기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네. 이걸 만드는 애플, 삼성이 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 기업들이 애플보다 주가 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GTP 스토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GPT 스토어였던 인프라가 있던 기반이 되는 엔비디아가 먼저 갔고 그리고 난 이후에 CXL, HBM, 온 디바이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GPT 스토어가 서비스가 되게 되면은 과거 모바일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팡이라는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MS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빵에서 좋지만은 M7으로 지금은 이제 AI5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또 얘기가 M&M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러게요. 뭐 선도 기업들이 미국에 네. 있고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플랫폼이 좀 네, 대줘야 되는데 그 헷갈리는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좀 약하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얘기됐고요. 요 밑에 보면 워트라는 네, 워트. 기업이 있는데 EUV부터 HBM까지 전후 공정 네.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하나 봐요. 워트가 있어서 워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소부장들은 지금 어떻게 봐줘야 되는 네. 것인가? 예? 그 부분까지 좀 워트 얘기하면서 소부장 쪽으로 네.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사실 네. 제가 이 코너 나오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신상주를 이렇게 말씀드리 노력하잖아요. 신상. 네, 그래가지고 워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트가 있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후공정, HBM 요게 포커싱인데 결국 이제 반도체 공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 습도 조절이 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필러 유닛인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펜필러 유닛 뭐랄까 그 진공 관련돼가 이제 에어티 백큐um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에어티 백큐um과 맞먹는 좋은 기업이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HBM 공정까지 간지 안 간지 확정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저게 폭발 준비 완이라 되어 있거든요. 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실하게 보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요 종목을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종목을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중고차보다 신차가 더 낫듯이 항상 제가 신상 예, 잘 안 알려진. 네. 신상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신선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아서게 네.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 보시면 됩니다. 1월 25일부터 그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이 떨어졌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 ALT, 오르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하이스가 HBM 공정에 이제 반도체 국산화 장비 도입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까지 합쳐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 종목들 우선적으로 뽑고 그리고 신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워트 같은 것들 네. 별미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리스트업을 말씀드린 리스트업을 하시고 이제 후식 별미로 이런 워트 같은 기업들 리스트에 포함시켜가지고 반도체 대응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주 반도체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주 반도체 제가 여쭙는 이유는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이 아니라 그런 네네. 어떤 디바이스 단에서의 소프트 그러면서 뭐 제주 반도체나 그런 네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게 네네.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또 이제 네. 조금 살짝 잊혀져 간단 말이죠. 예. 제주 반도체하고 온디바이스 다른 정보 좀 별개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주 반도체는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모 언론에서 경제신문지에서 모건스탠리가 지분 5% 넘게 담은 종목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그냥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제주 반도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주 반도체가 죄송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제주 반도체의 지분을 이제 뭐 청산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모건스탠리가 제주 반도체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적어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2차전에 말씀했던 엔캠처럼 수급 쏠림 현상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전력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수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엔캠처럼 수급에 의해서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아서게 되면 의외로 또 제주 반도체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 탑10 종목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네. 탑10 종목 확인하고 나서 한 기업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차전지 반도체 했고, 페노션, HMM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HMM 인수가 아쉽게도 매각됐습니다. 사실은 꽤 오랜 기간을 끌고 나서 주인을 어렵게 찾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제 HMM은 이제 빠지고 오히려 이제 관련해서 부담이 있었던 페노션 같은 경우 급등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운주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HMM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뉴스는? 뭐 지금 이제 해운업종이 뭐 HM이 매각이 안 돼서 원초적으로 일단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HMM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계속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M&A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SCFI 해운림 지수 하락,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HMM 같은 경우는 인수가 무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좀 확인하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 지금 급등을 하지만은 이게 결국 M&A 무산이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 변동성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인수대금을 마련했을 때 그럼 페노션 주주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물음표를 제시해보게 되면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유상증자 안 해도 되네? 그러면은 주주들 부담이 없네? 이런 관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M&A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주가도 단기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해운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요것도 이제 뭐 BDI, SCFI 이런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매일매일 이제 뭐 BDI 지수라든지 SCFI 지수를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뭐 2020년대에 너무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서는 데는 좀 힘이 좀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돌아서 줄 때까지는 조금 아직까지 아무래도 좀 해운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중국 문제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 종목 탑10 분석하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